닷새째 강추위가 이어진 가운데 내일과 모레는 한파가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최고 20cm 안팎의 폭설까지 예상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밤사이 전주 한 종합병원에 변압기가 터지면서 전기 공급과 난방이 중단돼 환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전북 민심의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월드컵 경기장 예식장 임대를 더 이상 하지 않고 각종 공공시설 공간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벌써 닷새째 매서운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토요일인 내일과 일요일에는 추위가 절정에 이르겠고 많은 눈까지 예보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쉼없이 흐르던 하천이 눈으로 뒤덮인 채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커다란 돌을 던지거나 어른이 두 발로 뛰어봐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다리 밑에는 수십 센티미터의 고드름이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움직이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차가운 날씨인 것 같습니다. 오리 같은 것도 이렇게 유행하고 그랬었는데 유행할 데가 없어 조그마한 흐르는 물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서운 추위에 인도 곳곳은 여전히 빙판길입니다. 조심스럽게 발을 떼도 불안하기만 합니다. 넘어지면 이제 죽죠. 우리 나이에는. 그런 게 그냥 조심히 있어서 그냥 중장중장 걸으니까 다리가 너무 아파요. 전북은 오늘도 강추위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아침 진안이 영하 17도, 장수 영하 16.8도, 전주도 영하 9.1도까지 순주가 떨어졌습니다. 한낮에도 진안이 영하 3도, 전주 영하 1도 등 대부분 영하권에 머물렀습니다. 무주와 진안, 장수, 임실에는 나흘째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주말인 내일과 모레는 한파가 절정에 이르겠습니다. 내일은 낮 기온이 영하 5도, 모레는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과 모레 추위가 절정을 이루겠고 강풍이 불면서 체감온도가 낮에도 영하 15도 이상까지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눈 소식도 있습니다. 눈은 오전부터 내리기 시작해 다음 주 월요일까지 사흘 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 젖설량은 5에서 20cm입니다. 전주 기상지청은 한파와 많은 눈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밤사이 전주의 한 종합병원에서 정전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3시간 동안 일부 병실의 난방이 중단돼 환자 보호자들이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에 있는 한 종합병원입니다. 어젯밤 8시 45분쯤 병원 내부에 있던 변압기 3대 가운데 한 대가 터지면서 전기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곧바로 비상전력시설이 가동됐지만 일부 병실에는 3시간 동안 전기가 끊기고 난방이 중단됐습니다. 환자와 보호자들은 암흑과 강추위 속에 벌벌 떨어야 했습니다. 난방 비상전력에서 이제 일부가 안 됐다고 했다, 그래서 되는 부분이 있고 아니면 상황이 조금 괴롭겠죠. 하지만 병원 측은 사고 뒤 별다른 안내 방송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서웠죠. 왜냐하면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좀 무서운 거.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한국전력은 3시간 만에 병원에 비상전력을 공급해 일부 난방을 재개했습니다. 또 변압기를 교체해 오전 3시 반부터 정상적으로 전기를 공급했습니다. 정전되고 있냐고 문의 전화가 와서 이거 한 대 쪽에 그쪽에 문제가 있는가 보다 해가지고 바로 이제 사람들하고 장비 수배를 다 해서 연일 이어지는 강추위 속에 느닷없는 정전으로 환자와 보호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구제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전북에서 키우는 돼지의 다른 지역 반출이 일주일 더 제한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잠복기가 최대 2주인 것을 감안해 지난 16일부터 오늘까지였던 전북 돼지의 다른 지역 반출 금지 기간을 오는 29일까지로 일주일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새끼 돼지나 어미 돼지를 불가피하게 다른 지역으로 반출할 경우 정밀 검사에서 이상이 없으면 반출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구제 확산을 막기 위한 퇴지 예방 백신 접종률이 50%를 넘었습니다. 전라북도는 지금까지 전북에 있는 퇴지 140만 마리 가운데 55%인 76만 5천 마리의 예방 백신을 접종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정부가 예방 백신을 추가로 공급하는 대로 접종 작업을 실시해 빠른 시일 안에 접종률을 더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전북 민심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신당의 인재 영입이 주춤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상승세로 돌아서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 기자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주도하는 국민의당이 영입한 전북의 현역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모두 20명입니다. 예상과 달리 인재 영입 폭이 크지 않아 국민의당 호남 지지세가 한풀 꺾였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발기인 대회를 연 국민의당은 26일 전북도당 창당 대회를 계기로 다양한 인재 영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혁적인 보수에서부터 합리적인 진보까지 아우르는 몸통 세력이 됐을 때 우리 국민들이 영원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당대표의 백의종군 선언을 계기로 이른바 친노 패권주의에 등을 돌린 민심이 다시 돌아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당의 새몰이가 한계를 드러냈다며 당내 경선을 통해 참신한 후보를 내세우면 4월 총선의 승리가 가능하다고 맞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으로서 도민들의 뜻을 받는다면 결코 꼭 승리할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인재 영입이 주춤한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상승세로 돌아서 지역정가의 주도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이한수 전 익산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뒤 안철수 의원이 주도하는 국민의당에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이 전 시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정권 재창출의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국민의당에 입당해 익산 발전을 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시장은 국민의당에 입당한 뒤 총선과 익산시장 재선거 가운데 어디로 출마할지 정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지역 정가는 익산갑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월드컵 경기장의 수익 사업인 예식장 임대를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신축에 필요한 각종 공공시설 용도로 쓰기로 했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시가 월드컵 경기장의 유지 관리비를 확보하기에 10년 동안 민간에 임대해져 예식장으로 쓰던 곳입니다. 임대료가 체납되자 2년 전 계약을 해지했고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그동안 재임대 여부를 고민하던 전주시가 더 이상 임대 사업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새로 만들려는 각종 공공시설 공간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장애인 인권센터와 저소득층 긴급 상담센터, 청년 창업센터, 그리고 직매장과 식당을 갖춘 전주푸드 지원센터가 들어섭니다. 프로축구 전북 현대와 협의해 축구 박물관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경기장의 수익시설이 골프장과 체험형 사격장, 사우나 등에 그쳐 경기장 운영 수지가 적자로 바뀔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주시는 공공시설을 한데 모아 신축 예산을 아낄 수 있는 효과가 더 크다고 밝혔습니다.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 직접까지 할 때는 저희가 현재 추산해보면 한 100억 정도가 예산이 절감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세금을 제대로 활용해서 필요한 사업들을 하는데 거기에 큰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전주시는 시설관리공단이 직영하고 있는 골프장과 체험형 사격장은 정부 권고에 따라 장기적으로 민간 위탁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청소년 월드컵 등에 대비해 경기장의 중앙광장을 주차장으로 만들고 견인 차량 보관소는 효자 공원 묘지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주시가 올해 청년과 중장년층 77명에게 취업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전주시는 협약을 맺은 기업체에 취업하면 만 25세 이상, 만 39세 미만 청년층 60명에게 1인당 200만 원, 40, 50대 중장년층 17명에게 1인당 100만 원의 취업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전주시는 또한 청년과 중장년층을 채용한 협약기업에는 한 달에 1인당 최고 80만 원을 보조합니다.
전북 혁신도시 주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악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김제시 용지면에 축산시설을 개선합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5억 원을 들여 김제 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에 악취 방지 시설을 보완하고 액비시설과 축산농가에 악취를 줄이는 미생물을 무료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혁신도시에 5곳에 악취 측정 장치를 설치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악취 모니터단을 구성해 악취 발생을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옛 연인과의 달달한 로맨스를 그린 연극이 무대에 오릅니다. 3포세대 청년들의 절망과 희망을 그림으로 담아낸 전시회 소식도 준비했습니다. 하원우 기자입니다. 택배가 없나? 예, 잠시만요. 예, 4살 배기 아들을 둔 미혼모 우경 앞에 어느 날 옛 연인이 찾아옵니다. 우경은 필사적으로 아이의 존재를 감추려 하지만 옛 연인은 우경에게 다시 사랑을 고백합니다. 이 이야기는 어렸을 때 느껴지는 그런 풋풋하고 가벼운 사랑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었을 때 비로소 책임을 져야 되는 씁쓸하지만 깊고 진한 그런 사랑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한옥마을 아트홀은 이 작품을 시작으로 올해 매월 한 편씩 모두 12편의 작품을 무대에 올릴 예정입니다. 비좁은 원룸에서 술을 마시는 한 남자. 창밖으로 보이는 고층 아파트는 꿈조차 꿀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술상자에서 새우잠을 청하는 모습에서는 몸조차 펴기 힘든 비좁은 고시원의 청년이 떠오릅니다. 작가는 취업과 결혼, 출산을 포기한 청년 세대의 절망을 그림으로 담아냈습니다. 취업과 결혼 문제로 이제 고통을 겪고 있는 제 세대들에 대해 제 그림을 통해서 조금 더 희망을 찾고 위안을 받았으면 하는 취지에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한지사로 엮은 천 위에 소담스런 국화꽃이 피어났습니다. 바위 틈에 사군자와 붉은 글씨로 써내려간 천주시리 서문은 가톨릭 순교자의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하수정 선생의 근작 20여 점이 전시됩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법원이 전교조를 법의 노조로 판결함에 따라 후속 조치를 놓고 교육부와 교육청 간의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항소심 판결을 근거로 전북교육청에 전교조 전임자 복귀와 사무실 퇴거, 지원금 회수 등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전교조와 맺은 단체 협약에서 법의 노조가 될 경우에도 노조를 인정한다는 조항이 있는 만큼 교육부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기말 시험에서 집단 부정 행위를 저지른 전북대 학생들에게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전북대는 시험지를 유출한 학생 1명은 무기정학을, 스마트폰으로 부정 행위를 저지른 학생 6명에게는 최대 한 달간의 유기정학을 처분했습니다. 부정행위 학생들의 성적은 모두 0점 처리했으며 당시 시험 감독자였던 시간 강사는 해당 학과와 협의해 해촉할 방침입니다. 전주시와 민간 아동단체들이 아동 권리 보호와 안전 강화 협약을 맺었습니다. 전주시는 굿네이버스와 세이브 더 칠드런, 초록우산 등 아동단체 3곳과 협약을 맺고 아동의 생존과 학대 예방 등에 노력하고 관련 정책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내년에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땅을 파고 수억 원어치 송유관 기름을 훔친 혐의로 경남에 사는 40살 조모 씨 등 5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2달 동안 순천시 해륙면에 송유관이 지나는 한 주유소를 빌린 뒤 26m 깊이의 땅을 파 10차례에 걸쳐 경유 28만 리터, 3억 원어치를 훔친 혐의입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지난해 11월 전주의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해 담배 2갑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23살 박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지난해 4월에도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지적 장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전주방송의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부안군 부안읍 하이안 아파트 도담 1마을 주민들이 89만 3천 원, 봉동마을 주민들이 52만 1천 원, 부림마을 주민들이 30만 원, 서회 5마을 주민들이 30만 원, 동중 5마을 주민들이 20만 원, 동진면 상리마을 주민들이 10만 원, 장수군 번안면 상동마을 주민들이 21만 3천 원, 성안마을 주민들이 11만 7천 원, 시동강마을 10만 5천 원, 대성방마을 8만 1천 원, 도장마을 5만 4천 원, 천천면 90마을 주민들이 10만 6천 원, 김제시 진봉면 남하마을 주민들이 20만 7천 원, 익산시 3기면 간중마을 주민들이 20만 원, 상표마을 주민들이 15만 원, 3기면 사무소 직원들이 8만 1,450원, 남원시 대강면 가덕마을 주민들이 12만 원, 신기마을 주민들이 10만 원, 석촌마을 주민들이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방학을 맞아 할리우드 애니메이션 대작들이 잇따라 개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영화사의 자존심을 건 흥행 대결을 한국계 감독들이 이끌고 있어서 화제입니다. 김영하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 개봉을 앞둔 애니메이션 쿵푸 팬더 3입니다. 1, 2편을 합쳐 국내에서만 1,000만 가까운 관객을 모은 흥행 대작입니다. 3편은 고아였던 주인공 포가 가족을 만나 판다 마을에 들어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Dad, give your old man a hug! 4살 때 미국으로 이민 간 한인 여인영 씨가 2편에 이어 메가폰을 잡았습니다. 세계적인 애니메이션 제작사 드림웍스 최초의 아시아계 여성 감독입니다. Of treating different cultures with respect is something that has helped me in my career and allowed me to make something that's popular internationally. 전 세계에서 흥행몰이를 하고 있는 굿다이노의 피터 손 감독 역시 재미교포입니다. 오늘의 손 감독을 있게 한 건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 영화관을 찾던 기억입니다. It was an American movie she would ask me to translate for her, but here, a lot of these Disney movies that she would take me to, she would understand completely and get emotional and have fun. 한국계 감독들의 성공 신화가 잇따르면서 할리우드 애니메이션계에 진출하는 한국 영화인들도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SBS 김영하입니다.